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뉴스룸 타이틀은 선교의 과거와 미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선교는 선교의 사사시대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 또 혼돈의 연속, 시스템이 깨어진 시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사시대는 회복의 시스템이 없는 시대입니다. 선교의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강한 신념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연합의 부족으로 인한 분열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분열 현상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한국 선교는 1990년대 이후부터 선교의 중심이 선교 단체에서 교단과 개교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교의 주인은 자기 교회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아주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서 구성원들의 단결력은 강하지만 흩어져서 일하는 구조는 아주 약해서 선교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교회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범교단적인 활동이나 초교파적인 활동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사회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내의 교단이 분열되고 교단 간의 교색 경쟁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해외로 이어지면서 분열과 경쟁 또 중복 투자라는 병폐를 낳게 되어서 현지인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형 교회들은 선교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선교단체와 교회 간의 협력 구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개교회 중심으로 전개하려는 욕심으로 보여집니다.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개교회의 후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선교단체의 전략적인 측면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개교회 중심의 선교는 전문성이 있는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선교의 사사시대를 유발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모가 작은 선교단체의 경우에 장래의 선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규모가 작은 선교단체들이 지역적이고 또 사역적인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분열 현상은 선교에 있어서 경쟁과 중복 사역, 또 무소속 선교사의 증가, 그리고 무분별한 단기 선교라든가 낭비적인 선교 회의나 포럼 등과 같은 포럼의 증가 등과 같은 피상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많은 사회봉사 활동과 이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분열 현상은 지도자의 타락과 같은 여러 가지 악재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공신력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점점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 자체의 성장과 확대만을 목표로 삼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사회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 사역은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검토 없이 선교사와 개교회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선교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선교의 분열 양상이 재정 사용에 대한 검증과 또 감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중복 투자와 낭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선교사가 건물을 자기 소유화해서
선교사의 왕국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선교 세습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 선교의 목회자 위주의 그 파송 구조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전문인 선교에 약화를 가져오고 있고, 선교사의 고령화의 문제는 선교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재정 소모적인 선교 방식은 세계 경제 불황과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의 그 인구학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현재 선교사들 중에 50대 연령층이 전체의 약 40% 정도인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60대 이상이 전체 선교사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연령이 높아진 데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연령 구조만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의 파송 구조가 파송 연령을 높인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청년들을 이 선교사역 현장으로 이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몇 년 전부터 시니어 선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니어 선교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은퇴자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척 선교지에는 젊은 층들이 많은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고, 또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퇴자들을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이런 선교지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청년들을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고 또 그들의 파송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성과주의와 성장주의가 한국 선교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와 성장주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돈 선교와 물량 선교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교는 단기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성과주의 선교를 부추기고 있고, 이는 다시 가급적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돈 선교나 물량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선교는 선교 현지인들이 아니라 선교사나 후원교회를 만족시키는 선교가 되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성장주의에 사로잡힌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교인 수가 많은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교회요, 또 실패한 사역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추구하는 지상 목표가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게 되면 교회의 사역인 설교와 또 목회와 선교는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반면에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본질적인 신앙적 가치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성장주의라든가 또 성과주의적 선교 방식은 그 수단으로서 돈 선교나 물량주의 선교와 함께 나타나고 선교의 조급증을 가져옵니다. 외형적이고 빠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언어 공부나 현지화 과정보다는 빠른 결과를 나타내는 물량 선교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언어 공부나 현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현지 적응 능력이나 또 현지 사람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서 더욱더 물량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한 성과를 바라게 되면 연구를 통해서
신중하게 선교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말은 선교대회 때마다 결의문에 상투적으로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집중과 실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성과 위주의 선교는 개척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와 성공주의적인 선교를 강조하면 아무리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를 부르짖어도 아무도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척 선교 지역은 성장이 아주 늦고 또 성과를 빨리 내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선교의 성장주의와 물량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자. 선교사 개인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처방은 효력이 아주 적습니다. 성장주의와 물량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또 이에 따른 강제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정책과 제도의 수립과 함께 그 제도의 강제력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 정직하고 영성이 충만한 리더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독단을 막기 위한 견제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열을 조장하거나 물량주의나 성과주의 선교를 통해서 선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긴밀히 단합해야 합니다. 교단 소속이냐 초교파 소속이냐, 대형 선교단체냐 또 소형이냐, 국제적이냐 또 전도나 교회 개척을 위한 것이냐, 이런저런 특징을 가진 선교단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긴밀히 연대해서 선교의 질을 끌어올리고 폐단을 스스로 없애나가야 합니다. 선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교사나 단체를 과감하게 퇴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척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성과주의나 이 경쟁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척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분산되면 성과주의와 경쟁적인 선교 행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고 또한 개척 지역은 선교 여건상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물량주의나 고비용 선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지역으로의 선교사 배치는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복 투자라든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선교 프로젝트의 심사나 또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회자 위주의 파송보다는 비즈니스 선교사나 전문인 선교사 파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선교사역 동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수라도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포럼이나 회의가 개최되어서 전체 선교계가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선교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는 데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핵심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와 또 신앙의 변화입니다. 선교 참여자들은 이제 지난 과거처럼 성장주의라든가 성과주의
그리고 외형주의를 모두 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화된 선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교 주체들인 파송교회, 또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선교, 그리고 선교적 성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 교육이나 훈련에서 선교의 방법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해야 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이를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